어제 서울 도봉구에서 40대 남성이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는데 시신에 이물질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네, 이번 주 집중 이 사건 권유룡 전 경찰청 경정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사건 하나 화면으로 보시고 저희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기르던 개 2마리가 지나던 행인들을 공격했는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커다란 사냥개가 밧줄에 감긴 채 쓰러져 있죠. 네, 소방차와 경찰차가 출동해 있었고요.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피해자들인데요. 늦은 밤에 사냥개 2마리가 지나던 30대 여성을 공격한 겁니다. 이 여성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안에서 이제 키우던 개들 목줄을 안에서 풀어 놓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와이프는 많이 다쳐가지고 많이 다른 한 명은 다리 등을 물렸고 또 다른 한 명은 개를 피해 도망가다가 다쳤습니다. 이게 사냥개들이 벌어진 문틈을 집 문을 스스로 밀고 나와서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옆에서 갖고 있는 무서운 얼른 들어가지. 119가 와서 바로 집어넣고 했었어. 그래서 왜 봉그렸어요. 사냥개고 그 중에서도 아주 무서운 개라면서요. 공격성이 굉장히 높아서 일부 국가에서는 사실 수입이나 사육이 금지되는 그 품종이기도 하고요. 도고 아르젠티노 그리고 프레사 카나리오라는 품종인데요. 워낙 공격성이 높기 때문에 투기견이라든지 사냥개, 경찰견으로도 많이 쓰고 있어서 사실은 맹견, 공격성이 있는 맹견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어떤 그 반려견이라고 하더라도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사람을 상대로 어떤 공격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진돗개도 있거든요. 공격합니다, 사람한테. 워낙에 공격성이 높은 맹견인데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좀 밖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집주인은 대문을 닫아뒀다고 하는데 이웃 주민들은 이 개들이 집 밖으로 나와서 돌아다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견주들이 이제 맹견이라고 하더라도 이 견의 주인들은 자신을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경우도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책임 있는 행동들이 항상 필요하죠. 그래서 자신의 입장에서 이 관리를 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 또 위협적인 이런 상황들을 반드시 예상하고 책임 있는 관리나 행동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는 사람 안 물어요. 네, 그렇죠. 정말 위험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이런 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맹견 주인에게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됐다고 하는데 처벌 가능성이 어떻게 되나요? 과실치상이라는 건 사람이 과실로 잘못해서 부주의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거거든요. 내가 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 그런 과실치상으로 유죄를 처벌받을 수 있는데 과실치상죄라는 게 벌금 500만 원 이하입니다. 사실은 범죄형이 높지 않은 범죄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처벌된 과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도 광주에서 60대 그 사람이 사실 물려서 사실은 죽기까지 한 사건이었는데 그때도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전력도 있었고요. 어린 아이가 그 또 개한테 물려서 다친 사건도 있었는데 그때도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된 전력은 있는데 이게 이런 처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사적인 책임. 우리 민법에는 동물의 점유자 책임이라고 해서 그 동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동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는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이제 화면에 그 2마리 개 중에 1마리 개 생긴 것도 멋있게, 무섭게 생겼던데 말씀하셨지만 일부 맹견을 선진국 같은 경우에 수입할 때 맹견 정말 이제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개는 여러 가지 법적 장치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영국이나 호주 이런 데는 이런 맹견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품종들은 아예 수입을 하거나 그 키우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그 맹독성 견을 할 때는 그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 동물을 관리하는 관련 법률이 동물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이것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등록제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동물을 등록해야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특정 품종을 수입을 금지한다거나 사육을 제한하는 규정들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개선돼야 된다. 조금 더 엄격해져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은데 예를 들면 이 사육을 제한한다거나 사육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이 개를 키울 수 있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해서 그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안전
안전 조치나 보호 조치를 할 수 있게끔 그러지 않은 경우에 좀 처벌이나 어떤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사실은 이런 반려견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부담금을 신설을 해서 이 사회적인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훈련을 의무화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더 법적 제도화를 조금 빨리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먼저 화면 보시죠. 어제 오전 10시쯤 서울 도봉구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발견 당시 침대 위에 누워 있었으며 수차례 흉기에 찔린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또 시신에는 밀가루와 흑설탕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뿌려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려가지고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몰랐었죠. 이 씨는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동료 직원에 의해서 발견됐는데요. 이 씨의 동료는 경찰 조사에서 이 씨가 전날 밤 11시 무렵까지 직장 동료들과 자택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잘 몰랐지, 전부 다. 몰랐지, 저희는. 우리도 호의에 살았는데, 저희 몰랐지. 이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명백한 살인 사건인가요? 네, 그 사망에 이르는 상처라든지 또 현장에 나타난 증거를 인멸한 이런 흔적들을 보면 명백한 살인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수사를 전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일선서가 이제 당장 수사할 텐데 이제 오랫동안 현장에 계셨잖아요. 이런 게 제일 먼저 뭐 수사합니까? 무엇보다 이 피해자가 사망한 그 사망 추정 시간을 과학적으로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범행이 가능한 용의자를 압축하고 선정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금 우선 수사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찾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우선 수사 대상자라면 이제 오랫동안 프로파일링을 해오셨으니까요.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이제 어떤 범죄의 특이사항들을 전부 다 이렇게 파일링으로 자료로 남겨놓는 거죠. 그죠? 유형이나 또 동기를 분석하는 이런 파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게 수법범죄를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살인범죄가 어떤 특정한 전과가 이력이 있다든지 이렇게 접근하기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동종 전과를 밝히기보다는 우선적으로는 이 사망한 시간을 밝히고 그 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용의자를 선정을 해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 두 가지 맥락을 갖고 수사를 전개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면식범 이 사람과 알거나 뭐 무슨 거래가 있었거나 이런 사람들 먼저 수사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도 안 나와서 만약에 동종 전과를 찾는다면 제가 프로파일링 여쭤본 김에 프로파일링에 심지어 이런 것까지 들어있습니까? 예를 들어 과거에 시신에 뭐 이물질을 뿌린 사건들도 다 파일링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유사 사건들이 이미 여러 차례 있어 왔고요. 또 그런 범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개인적인 원한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의외로 또 치밀한 계획보다는 순간적으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대처하는 증거를 인멸하는 이런 과정에까지 준비를 하지 않다 보니 심지어는 다시 찾아와서 범행 현장을 다시 방문을 해서 뭐 밀가루를 뿌린다든지 뭐 다른 이물질을 뿌린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다음 사건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초등학생이 방치되는 사건이 일어났고 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사건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초등학생 6학년들이 이제 현장 학습을 가게 됩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고속버스를 타고 단체로 고속도로를 달리게 되는데요. 어느 한 학생이 복통으로 삽니다. 배가 아픕니다라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여학생이죠. 선생님이 이제 기사한테 여쭤봤습니다. 지금 아이가 배가 아프기 때문에 화장실을 가야 되고 좀 쉴 수 없느냐. 근데 이제 버스기사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갓길에 쓰는 것이 더 위험하다라고 해서 세워줄 수 없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이제는 뒤에서 친구들이 좀 막아주고 비닐봉지에 이제 용건을 보게 했습니다. 이 아이는 그 사실이 아마 굉장히 수치스러웠을 것이고요. 바로 휴게소에 내려서 집으로 가겠다. 나는 현장 학습 갈 수 없다라고 해서 휴게소에서 내리게 됩니다. 당시 이제 교사는 본인이 이제 6학년 전체 인솔 교사였기 때문에 같이 아이를 보호할 수 없고 다만
나간 아이를 휴게소에서 뭐 안내 데스크나 이런 데 맡기고 출발을 했다고 하고요. 네. 아이는 1시간 동안 부모가 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고 이것이 이제 아동학대다. 아이를 유기 방임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용변 보는 문제에 대해서 인권적인 배려가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네. 하면서 지금 학부모들이 아동학대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자,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네. 여자 학생입니다. 아마 감수성이 네. 굉장히 예민했을 것이고 이제 배가 아파서 버스 뒤에서 용변을 봤다면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내려달라고 했다는 거고 실제 근데 선생님들이 내려줘 버린 겁니다. 네, 네. 이 경우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수사한다면 이거 어떻게 네. 해야 합니까? 물론 이제 방치나 유기 이런 부분들도 아동 학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아동복지법이라든지 네. 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유기죄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보호의 의무가 있는 자가 네. 아무런 그 위탁 조치를 하지 않고 네. 방치하게 된 이 부분들이 아마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들 입장도 좀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네. 저 관련 지역 교총에서 선생님에 대한 징계를 풀어달라 이런 성명까지 나왔는데 선생님은 아이와 학부모가 계속 전화해서 너무 부끄러우니까 내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줬거든요. 부모도 휴게소에서 내려달라고 얘기를 했고 네. 본인이 휴게소에 내려주면서도 걱정이 돼서 계속 휴대전화로 안부를 물어보고 네. 학부모와 아이한테 통화를 했었다는 것이고요. 특히 그 휴게소에 뭐 안내 데스크라든가 그래도 안전한 곳에 맡겼다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어서 내가 네. 아이를 학대하려는 의도나 이런 것들은 없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본인도 갓길에 세워서 다른 조치를 하려고 했었지만 그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서로 좀 상반된 입장인 것 같고 사실 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이 입장에서 돌이켜보면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고 네. 그 또 교실에 가서 다시 공부할 때 아이들과 동급, 아이들과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요. 굉장히 네. 걱정되고 수치스러웠을 거고 부모는 또 속상했을 텐데 또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나도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금 항변하는 사유들은 많은 것 같고요. 근데 많은 부분들이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홀로 남기지 말고 다른 인솔교사나 다른 선생님이나 보호자가 혹시 없었던 것이냐 그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남는데 네. 그런 조치를 하시지 않은 것이 아동학대죄까지 범죄로 처벌할 만큼 선생님이 아이의 보호 조치를 못한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은 수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요. 학생이 장염에 걸렸었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체험학습에 가지 않는 것을 권유를 했는데 학부모가 괜찮다. 그냥 보내달라 이렇게 강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예견될 수 있는 사고였고 방지할 수 있었고 아이를 위해서는 안 보내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또 의사 선생님한테도 물어봤을 수도 있고 장염이 또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현장 합수를 포기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을 겁니다. 네. 근데 항상 우리가 이것이 아동학대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어른들이 어떤 그 불가피했던 측면보다는 그 네. 아이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네. 장염인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네. 상황 속에서 벌어진 상황에서 어른들이 학생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했느냐 네.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학부모가 미리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런 사태가 없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뭐 누군가의 책임이 완전히 없어진다거나 그런 측면은 아니고 아이의 인권 보호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네. 이런 일이 좀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마지막 사건인데 착한 사건 저희가 준비했어요. 저희가 너무 듣기 불편한 사건들만 소개해드리는 것 같아서 언어 장애가 있는 손님에게 치킨 배달원이 네. 치킨을 하나 더 선물한 사건인데 네. 어떤 이게 사건인가요? 모처럼 네. 참 훈훈한 이런 마음을 네. 따뜻하게 하는 이런 일화인데요. 네. 경기도 안양에 있는 한 치킨 매장에서 배달을 하고 있는 A 씨가 네. 자신이 겪었던 일을 이제 소개를 한 내용이 이제 알려지게 된 네. 것들입니다. 지난 그 11일 오후 2시경에 네. 한 여성에게 이제 그 치킨을 주문하는 네.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네. 이 여성께서는 이제 언어 장애가 좀 있는 분이어서 네. 자기가 이제 제대로 이제 주문을 하지 못하고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네. 이제 이 여성이 자기 아이를 네. 아들에게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에게 주문을 하라고 시켰죠. 바꿔준 거군요. 예, 바꿔서 네. 전화를 바꿔서 이제 주문을 하면서 네. 이 아이가 우리 어머니가 좀 아프셔서 그렇다라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치킨 배달을 하는 A 씨는 그 이제 주문을 받고 나서 배달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네. 반지하에 좀 환경이 어렵게 사는 네. 이런 그 장소에서 배달이 주문이 왔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어가지고 네.
자기가 뭔가 좀 도와주고 싶은 이런 마음에 네. 이걸 좀 자기 사비를 털어서라도 네. 좀 내가 좀 배달을 해주고 싶었는데 네. 사실 이런 경우에 또 함부로 또 배려를 하다가는 네.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착한 소위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7번째 손님이기 때문에 무료로 네. 우리가 배달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말 더 드립니다. 이렇게 된 네, 거군요. 네. 네. 그래서 막 당첨된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배달을 받은 어머니하고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것을 보고 네. 자기도 정말 좋았다 이런 글들이 올라와서 네. 좀 따뜻한 이런 내용들이 그 전파되고 당시에 있습니다. 녹취가 잠깐 있습니다. 음성만 남아 있는데요. 이제 화면은 물론 없고요. 음성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7번째 손님으로 당첨되셨어요. 무료로 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런 소식이 있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인권 감수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복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섬세하게 배려할 수 있는 복지, 네. 그리고 선행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모습에 정말 감동을 받았고 네. 이 배달원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네. 대해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국가 지도자들이 이런 복지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밀착형, 네. 섬세한 배려 있는 선행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지 않느냐 그런 네. 생각도 들었습니다. 인권 감수성 말씀하셔서 왜 학생들이 무료급식 신청하는 게 친구들에게 알려질까봐 어떤 담임 선생님은 전부 다 제출해라. 네. 이제 대상자만 네.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인권 감수성 말씀하시길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우리 사회가 이 배려를 하다가 오해가 생기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입장에서의 배려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 사건, 이 일화 같은 경우에는 이 청년이 정말 진정한 상대방을 입장에서 배려를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배려의 모습을 보여준 일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음씨 착한 그 직원은 회사에서 큰 상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회사 홍보팀에서 상을 네. 주려고 아, 그래요? 상금도 주려고 얘기를 네. 했는데 네. 뭐 내가 큰일도 한 것도 아닌데 또 고사하는 겸손한 모습도 보인다고 하는데요. 네. 저는 이 회사한테 그것도 주문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상도 주시고요. 이 지금 반지하에 사는 모자 네. 이 사람들도 좀 어떤 상황인지 좀 봐서 후원할 네. 수 있으면 후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선행을 이어갔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기회겠네요. 네. 네. 자, 권일용 전 경찰청 경정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